원장님 어떻게 자수를 처음 모시게 됐어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이에요. 80년대 후반이니까. 제가 그 자수를 만나게 된 그 중요한 계기는 아시다시피 그 서울 인사동에는 우리가 전통문화거리죠.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그 고미술 가게들이 그 당시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고미술의 심취를 그 당시에 우연하게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어느 고미술 가게에 그 걸려있는 보란꽃 약사서 한 점을 제가 보게 됐어요. 보는 순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항상 그리워하는 우리 어머니를 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액사서 한 점 속에서 저는 우리 어머니의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결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저는 감동을 했죠. 보면서 저렇게 자수가 아름다운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게 아마 굉장히 저한테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자수를 수집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강릉 자수를 특별히 더 모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우주에 살고 계셔서 강릉에 주셨었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강릉 자수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림에 페인팅에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해화 자수를 보니까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 페인팅이에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오방색 색채가 있고 우리 전통 문양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전형적인 규방 예술인데 이게 제가 굉장히 보는 순간에 그 힐링을 받았어요. 굉장히 힐링을 받았고 그 속에 어떤 살아있는 생명감 같은 걸 느끼게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시작은 그 회화자수부터 쭉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규방 예술의 상징인 자수의 분야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해화자수는 전형적인 근대 자수인데 조선시대부터 쭉 올라가 보면 뭐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중자수부터 시작해서 사대고 혹은 이제 그 생활자수, 보자기 뭐 등등 자수병풍 등.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해화자수부터 출발해서 이제 수집하면서 이 분야를 좀씩 이제 확대를 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그 자수 중에서 민수의 전형적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강릉 자수를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존재를 알게 됐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은 돌아가신 허동화 관장님이라고 한국자수박물관을 세우시고 한국 그 조각보고 이제 강릉 자수를 수집한 콜렉터로 유명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강릉의 그 수보자기하고 수상문양의 수보자기하고 조각보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그 한국 자수의 우수성이나 독창성, 특히 민수의 아름다움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표주자로 할 수 있는 강릉 수보자기가 이제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강릉 자수, 특히 이제 강릉 수보의 그 독창적인 매력을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그 전시회도 가서 보기도 하고 또 허 관장님 만나서 그 배경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수집에 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강릉 자수는 다른 자수에 비해서 다른 자수는 거의 사실적이에요. 보면 조선시대 자수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면 근데 강릉 자수를 보는 순간에 이런 추상미술을 보는 것 같아요. 20세기 그 추상화를 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조선시대 후기에 이런 강릉의 규방연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이런 예술 창조인데 제가 충격을 받았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강릉 자수라는 것이 왜 이런 독특한 조형 예술이 나오게 됐는지, 이런 문양이 나오게 됐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한전두전 수집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쌓이면서 자수의 매력이 점점 깊게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자수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 제가 또 자수를 통해 힐링을 받은 거, 그런 정도로 자수를 제가 인식했는데, 자수를 수집하고 공부를 하면서, 깊게 공부하면서 점점 자수가 이게 보통 예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속에 엄청난 문화 콘텐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외향적인
왜 그런 그 외부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만 그 제가 자수를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자수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양 디자인이라든지 오방색이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독창적인 그런 풍요로운 스토리 이런 세 개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어느 예술 영역에 비해서 이 강릉자수는 그런 세 가지 요소를 거의 완벽하게 갖고 있는 정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한국 귀방 예술의 상징이라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수에 대한 공부도 하고 수집도 하면서 이제 대학에 교직 생활을 했는데 정년 퇴임이 이제 다가오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기증을 할 것인가, 노후에 이제 한번 봉사 활동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한번 꼭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했죠. 근데 박물관은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입지 조건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거기에 관련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자수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강릉 바로 오죽헌 사임당이 이제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임당께서 이제 보물에 지정된 수성자수를 직접 수를 오신 그런 분인데 그런 전통이 갖고 있는 강릉에 결국은 제가 그 자수박물관을 설립해서 마지막 노후에 아름다운 봉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수박물관을 설립하게 됐죠. 관장님이 강릉 자수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이 딱 사람들한테 강릉 자수는 어떤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예, 이제 물론 이제 그 일반적인 강릉 자수도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강릉 자수는 추상 문양의 강릉 수보자기, 그다음에 디자인이 단순하고 현대적인 강릉 서실력이 이 두 분야가 이제 굉장히 강릉 자수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그런 자수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강릉 수보자기는 딱 보는 순간에 한 폭의 추상 미술을 보는 것 같아요. 추상성이라고 할까.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사실적이지 않는 모든 그 화조도 문양에 말이죠. 그 오방색이 입혀 있어요. 오방색이. 그래서 그 화려한 색채.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풍요로운 스토리, 마무리 생성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그 모양이 그 속에 그 이해 숨은 예의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양 디자인, 화려한 색채, 스토리 이 세 개를 아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자수가 강릉 자수 수보작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강릉 습식리비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은 이 지갑이죠. 옛날에는 이건 보자기가 아니고 지갑인데 옛날 담배 지갑. 옛날 이제 제작자는 부인이고 사용자는 남편인데 이 문양이 보시면 아시다면 이 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많이 소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현대적이고 기하학적이에요. 현대적인 디자인 그런 예술을 보는 것 같아요. 아트를 보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강릉 수보는 추상적이다. 화려하다. 그런 스토리가 풍부하다는 그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특징이 강릉 서실비는 아주 현대적이고 디자인이 현대적이고 단순하고 기하학적이다. 그래서 그 현대적인 지금 현대는 디자인 시대 아니에요. 이제 디자인 그런 예술로서 엄청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이 강릉이 굉장히 그 한국 자수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0년 동안 강릉 자수를 당시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알려주셨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오죽헌 바로 옆에 동행자수박물관 세웠잖아요. 그 이유는 사임당의 예술인이 살았음이고 또 한국 자수의 또 상징 아니에요. 초청도 자수 보물로 지정됐고 그리고 이제 율곡선님의 선배 행장에도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자수에도 출중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박물관을 세웠는데 이제 박물관을 세우고 이제 강릉 자수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 이제 여기가 또 강릉이 또 올림픽 개최지이기 때문에 이제 강릉 자수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기 위해서 국내에 많은
여기 이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내외신 기자들이니 관광객들, 관람객들한테 강릉자수의 우승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색실리비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강릉 색실리비는 그 문양 자체가 아주 현대적이고 기학적이고 아주 단순하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스토리도 재밌기 때문에 어떻게 또 우연한 기회에 연수대학교 이제 그 황수홍 교수라고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올림픽 예술 포스터 공모전에 이제 그 구상을 이제 공모전에 출전하려고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에 우연히 저희 박물관에 강릉자수를 갖고 있다는 걸,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저희 박물관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릉 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특히 강릉 색실리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나 뜻, 디자인이라든지. 그랬더니 보는 순간에 요 문양을 가지고 국제 예술 포스터의 공모전에 아이디어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여기가 투합이 돼서 콜라보 형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강릉 색실리비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올림픽 예술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수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릉의 어머니들이 이룩한 그 규방예술, 규방공예, 색실리비가 일종의 이제 올림픽 문화유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강릉자수는 이미 이제 더욱더 이제 날개를 달고 국내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또 구경하기 위해서 저희 박물관에 오기도 하고, 또 이제 강릉자수의 그 문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 교육을 위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또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또 디자인 상품도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이제 지금까지 해온 거죠. 지난 10년 동안. 그러면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한 몇 가지, 그러니까 박물관으로서 당시에 시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박물관이, 저희 강릉자수 박물관이, 그런 얘기를 한번 좀 예, 그러니까 제가 2011년 1월 10일 날 이제 박물관을 설립 거고 한 10년 됐잖아요. 10년 동안에 이 강릉이 중요한 자수 고장이라는 거, 한국 자수의 중요한 곳이라는 거, 강릉 수보자격 색실리비, 이걸 이제 제가 제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알리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이 알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해진, 특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릉 자수에 담겨있는 디자인이라든지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알리고 교육도 했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또 많이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강릉자수를 정말 사랑하는 강릉자수 서포터스라는 또 시민단체 모임이, 자발적인 시민단체 모임이 생겨서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 생활 속의 강릉자수로 자리매김하려고 최근 2, 3년 동안에 굉장히 노력을 했죠. 이제는 전승님에게 100년 전에 끌어진 강릉자수를 이제는 부활을 시켜야 된다. 이제는 그것이 강릉자수가 강릉 사람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더욱더 발전해서 세계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이제는 이제 강릉자수가 단순한 그 전통 속에 있는 그런 과거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래에 살아 숨쉬는 그런 예술로서 승화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강릉자수 서포터스 시민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좀 활발하게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어쨌든 강릉시가 박물관에 지원을 하지 않고 좀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 그 사실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렇다 그러면 관장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이 공간이 또 더 이상 없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에
예. 주시겠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강릉이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올림픽 도시가 되고 또 문화 도시로서 이제 많이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전통이 풍부한 전통이 많이 있고 강릉에서는 대표적인 거기에서 이제 규광에서 규광공연에서 또 올림픽을 통해서 또 이제 부각이 됐고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또 그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해서 또 시민단체를 통해서 또 이제 강릉 야수가 이제 점점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또 강릉이 문화관광 거점 도시로 또 선정이 됐잖아요. 그 문화관광 거점 도시라는 건 강릉의 전통의 문화를 다시 살아 숨쉬게 재생을 시켜서 활짝 꽃을 피는 그런 발전시키는 이제 그게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게 이제 생활 속에서 강릉 자수 또 아까 얘기했지만 세계 속의 강릉 자수 또 그런 정말 현대 문화산업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릉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강릉 자수로서 또 이제 앞으로 도약을 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시점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온 도양자수박물관이 이런 문을 닫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런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해야 되는데 강릉자수 서포터스라는 시민단체와 서로 합심해서 더 꽃을 피게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점에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일 아쉬운 게 지난 10년 동안에 제 쌓아놓은 유물도 유물이지만 그 문화 콘텐츠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좀 확대하고 확장해서 강릉에서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문학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영역에서 뭐 미디어 아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릉 자수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꽃을 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안에 시점에 와 있는데 10년은 그걸 다지는 시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계속 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모든 시민들 또 시행정 모든 언론기관 할 것 없이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을 해서 정말 지금 강릉이 정말 새로운 그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강릉시에 서운한 점 뭐 말씀하실 생각 없으세요? 10년 동안에 이제 박물관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립박물관이 이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재력가도 아니고, 제가 그 사제를 털어서 교직상을 3년 하고, 그게 사제를 털어서 어렵게 박물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는데, 자리를 잡고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조금만 미뤄지고, 그 지역의 시민단체, 시민들하고, 또 강릉시, 뭐 의회, 언론기관, 뭐 또 사랑하는 우리 자수를 애호가들, 전국 국내 유명 애호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정말로 그 강릉 자수가 날개를 달고 전 세계에 정말 세계 속의 강릉 자수로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술이 될 수 있는데 좀 그런 게 되기가 너무 아쉬운데 이것이 단절되지 않고 정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좀 그런 조건이 좀 환경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